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. 7월 13일은 어떤 날일까요? 조금 음, 우스꽝스럽다라고 얘기를 할까요? 또 오늘이 세계 도리 날입니다. 돌, 스톤. 예. 원래 이제 7월 13일이 뭐 돌의 날이라고 해갖고 Embrace Your Geekness Day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일부 달력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. 뭐 서양령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날이 없는데.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일부 달력 서비스에서 이렇게 이제 어, 소개를 하는데, 하여튼 그 돌이라는 소재를 통해 갖고서 인류 문명의 인류 문명과 인간의 삶이 있죠. 삶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좀 한번 구성을 해 볼까 합니다. 음, 일단은 뭐 제목 자체가 돌이 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러죠. 그러나 사실 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. 네.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뭐 발에 차이는 게 돌이라고 하지만 그 돌의 역할, 그다음에 돌의 쓰임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다, 또 크다 그 의미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그다음에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7월 13일 이제 돌이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돌이라는 게 지금은 뭐 이게 발에 차이는 게 돌이라고 해서 이제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지 뭐 보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석기 시대, 뭐 구석기고 신석기고 이런 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사실 돌은 뭐 엄청난 유용한 도구였어요. 뭐 돌도끼, 뭐 돌칼 뭐 이런 거 있듯이 돌을 이제 잘 깨갖고 또 날카롭게 갈아갖고서 뭐 무기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 그 당시는 이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물론 뭐 새 같은 거야 새한테 사람이 죽을 일은 있겠지만 큰 산중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. 그런 것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뭔가 도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바꾸기도 했지만 가장 오래 인간이 사용한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여러분들은 뭐 길을 걷다가 돌멩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뭐 발에 차이는 게 돌멩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흔한 게 돌일까요? 사실은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돌이 많았습니다, 주변에. 온통 돌이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적 그 고향 그 집, 그 뒤가 바로 이제 그 기차역이었었는데 그 기차역 그 선로 밑에는 자갈이 엄청 많이 깔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동네하고 동네 애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으면 그 돌 주워서 던지고 이제 그런 이제 투석전까지 벌였는데 요즘은 이제 뭐 지하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친목도 다 콘크리트로 변했지만 돌을 까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닙니다. 돌을 깔지 않고 나무로 된 친목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달리는 기차가 뭐라고 할까요?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안락감, 승차감이 이제 그만큼 좋아진 거죠. 그만큼 이 기술 그러니까 기차 역액차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. 뭐 이 쉐들 스프링 그다음에 뭐 이런 스프링을 써 갖고서 밑에서 오는 충격을 갖다가 흡수하고 덜컹거리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 전철을 타고 다녀도 그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할 정도로 뭐 롤링 피칭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죠. 그러나 사실 뭐 이 옛날에 포장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정말 차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. 뭐 좌우로도 흔들리지만 뭐 아래 위도 막 뛰면서 버스가 달리고 그랬는데 참 정말 예,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고향집을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가다 보면 뭐 이제 비가 와갖고 그 도로가 이렇게 패이거든요. 그 파인 그 길을 그 버스가 그대로 이제 천천히 가다 보면 화세원이니까 그 위에서 그냥 달립니다. 그냥. 그러면은 그 요철에 의한 충격이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운전자는 마찬가지고 승객들한테 들어오죠. 이제 승객은 가끔가다 타는 거지만 운전자는 늘 그걸 운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척추에 병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네, 특히 뭐 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오늘의 얘기는 도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유용한 도구였고 그다음에 무기였었다라는 그런 얘기죠. 자, 어찌됐든 인류에게 돌은 최초의 기술이었어요. 최초의 무기요. 그다음에 또 최초의 예술이었습니다. 사실 지금 뭐 피라미드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도 물론 뭐 석기 시대는 아니지만 서가탑, 다보탑 그리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
이 돌탑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것은 예술입니다, 그야말로. 그리고 돌을 깎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텐데 그건 이제 기술 발전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어, 그 돌은 예리한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서 짐승을 잡는데 수렵을 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건 또 최초의 무기였고 또뭐 종족들끼리 싸움을 할 때도 그걸 썼기 때문에 그건 무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7월 13일은 돌이 날이 되겠습니다. 참 돌을 참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 흔히 이 돌을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. 사실 생명이 없죠. 무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없는데 그러나 그 돌이 이 인류와 함께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돌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. 결국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또 인간이었고 그런 불어넣어진 그런 어떤 생명과 함께 해온 게 인류의 역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돌과 함께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네. 네, 약 그 260만 년 전. 글쎄요, 뭐 그런 노래가 있죠. 뭐 겨우 몇 백만 년 전 하는 바로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음, 뭐 하여튼 인류는 그 돌을 깨갖고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갖고 이제 도구를 만들었던 거예요. 그걸로 이제 짐승을 이제 잡는 데도 썼지만 그 잡은 짐승에 그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살코기는 뭐 식량으로 썼지만 그, 가죽은 또 이제 옷으로 이제 만들어서 입고 이제 그랬던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돌 하나가 갖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구별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변수였다는 거예요. 사실 동물은 그런 거를 이용할 줄 모르잖아요. 근데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. 바로 농사 지을 때도 이용을 하고요. 그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돌을 이용합니다. 우리나라는 뭐 주로 이제 흙을 많이 이용했죠, 옛날에. 초가집. 정말 흙벽돌을 쌓아갖고서 정말 집을 지었는데.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그야말로 집이 폭삭 무너지죠. 그 홍수가 불구렁자인데, 이게 진짜 뭐 지능을 갖고서 벽돌을 만들어 갖고 쌓다 보니 그게 무너지고 나면 이제 물이 흑색깔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홍수라고 그러는 거죠. 뭐 농사 지을 때도 알곡을 그 이제 탈곡하기 위해서 돌을 많이 이용을 했죠. 인간이. 그다음에 이제 적이 침입을 했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또 썼죠. 축성.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함께 해온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돌들이 많이 있죠. 이제 제주에 가면 이제 현무암이 있죠. 정말 그 제주의 돌담을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. 물론 뭐 진짜 석축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석축을 쌓듯이 그렇게 맞물려 갖고 쌓는 것도 아닌데 엉성한 것 같지만 무너지질 않아요. 참그 기가 막힌 기술이 이제 동원이 된 거죠. 그리고 그 페루를 가보면 쿠스코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. 근데 그 유적지를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 무거운 돌을 응? 그냥 피축 마추픽추인가? 네, 마추픽추. 거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산 꼭대기에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올라가고 갖고 가서 그 진짜 그 석축을 했는지 정말 그 이해도 되지 않고 보면 볼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그 큰 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탁탁 이빨이 맞아요.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 그걸 했죠, 정말? 음, 그게 웬만한 지진에도 뭐 끄떡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큰 지진이 나고 페루에 약간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얘기를 제가 갔을 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가이드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불국사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석축 있죠. 예. 석굴암 이 정말 참 그것도 그 아치형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석굴암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상당한 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석축 그 방법이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석굴암도 그렇지만 불국사도 보면은 다보탑, 석가탑이 있고 그다음에 글쎄요 그뭐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갖고 대웅전 올라가는 건가요? 이렇게 이 석축이 이렇게 쌓여갖고서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런 그 구조물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다 아까 그 뭐 260만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뭐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썼다라는 얘기잖아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. 뭐 고인돌 어떻게 이게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게 있고 광명인가 가도 고인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.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아요. 뭐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지가 우리 한반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. 글쎄요, 진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인류가 그 돌을 이용해 갖고서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못해 이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
경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석축은 뭐 아까 그 페루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도 끄떡하지 않았다라고 했듯이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사실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죠.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래요. 그 사람들이 자꾸 올라다니고 뭐 이러니까 자꾸 더 망가지는 거예요. 그대로 두면은 그 혈관에서 그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뭐 도구를 하고 그냥 뭐 연구한다 해갖고 그냥 또 여기저기 파헤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뭐 몇천 년간 그 잠자는 그런 미라 같은 걸 건드려 갖고서 미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런 그 영화 있잖아요. 하여튼 참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자꾸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자꾸 망가뜨리다 보면은 석축도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은.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. 자 어찌됐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우리한테 이게 남아 있으면서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돌은 그 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"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걷는다." 이런 말이 있죠. 우리 속담에. 예. 그만큼 이제 "조심을 하라."라는 의미죠. 글쎄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외교관들은 음 아니 외교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죠. "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널 뿐이다."라고 이렇게 그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사람 성격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 그 또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죠. "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."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. 가만히 있는 돌은 보면 이제 이끼가 잔뜩 끼죠. 근데 계속 이제 그 물결에 의해서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 낄 틈이 없죠. 그리고 이끼가 낀다고 하더라도 바로 벗겨지는 거.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저도 어려서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내과에 가면은 인제 돌 틈에서 인제 고기를 많이 잡거든요. 붕어, 피래미 이런 것들. 그런데 좀 물이 정체돼 있는 그런 그 구간에 가 보면 돌에 이끼가 잔뜩 껴 갖고 미끈미끈해요.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맨발 벗고 들어갔다가 도구에서 미끄러지면은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랬죠. 이 정말 참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그다음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. 티끌하고 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도 자꾸 쪼개다 보면 티끌이 되죠. 그런 티끌도 자꾸 모으다 보면은 뭐 돌덩이도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커다란 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. 이런 것들이 어 우리 그 인간 사회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속담을 만들고 그런 거에서 또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그런 그 인제 역할을 했던 게 그게 인제 돌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어찌 됐든 그러한 그 속담들은 "돌은 신중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가 있다."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로 왜 "돌로부터 뭔가를 배우자." 그런 상징론으로 우리가 돌을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서도 돌은 또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인제 그 십계명 그 새겨진 돌판을 딱 들고 인제 나타나잖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그 이 십계명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제 이렇게 지금 같은 종이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손바닥에 적기는 또 너무 손바닥이 작고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또 한 번 새기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가는 그런 인제 역할이 이 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판에다 새겨 갖고서 인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걸 지키라. 자 십계명. 정말 참 사람이 살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듯이 그 십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게 인간이죠. 예 저도 참 많이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제 그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. 용서해 달라고. 그러면 그때 보석을 주죠.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으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. 그러나 그렇게 고백성사를 하고서 며칠 지나면 또 그 짓을 해요. 그게 인간입니다. 참 못된 짓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그다음에 인제 그 성당에 가면 성당이나 사찰에 가면 주춧돌이 있죠. 뭐 탑도 있고. 그다음에 인제 무덤 앞에 가면 또 비석을 또 세워 놓습니다. 아니 비석이라는 것도 그래요. 참 저희 그 인제 뭐 조상 그 상수에도 이 비석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 지금은 어 그걸 뭐 매혼이라고 하나요? 사실은 인제 적당한 때가 돼야지 매혼을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뭐 매혼을 일찍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음 글쎄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인제 이 현충원에 이렇게 모셔 놓고 있는데 현충원을 가도 거기도 다 돌로다 또 그런 것을 새겨 놨죠. 네. 자 어찌 됐든 돌은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돌은 또 놀라운 기록자예요. 음 그러니까 이제 화석 같은 거거든요. 그 암석 속에서 수억 년 전의 지구 환경과 생명의 흔적을 갖다가 이
네, 이게 간직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지질학자들이 그 돌을 읽으면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고,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뭐 모습도 유추하고, 뭐 거기에 뭐 송진 속에 들어있는 그 공룡의 그 세포를 갖다가 다시 그걸 이용해 갖고서 이제 공룡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주라기 공원이잖아요. 정말 그런 내용을 엄청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룡들이 막 그 거대한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참 또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해요. 자, 돌은 또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. 자, 하여튼 뭐 돌에는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충청도 출신이라서 이제 돌에 관련된 얘기가 또 하나 있죠.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산 위로 올라가다가 근데 아들이 젊으니까 이제 먼저 올라갔겠죠. 근데 올라가면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걸 봤어요. 그래서 돌이 막 굴러 떨어지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 유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에 이렇게 치웠다. 이런 농담이 있는데 사실 참 내용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. 음, 뭐 그러나 저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충청도 출신들이 느리지 않습니다. 어느 출신보다도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 출신이에요. 말이 이랬어요, 저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헐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예. 자,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제 돌하고 닮았죠. 뭐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데 뭐 돌이라고 하는 건 비바람을 맞아도 단단하지고 꺾이지가 않죠. 깎이지도 않고 아주 수없는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조금 깎여 나갈까? 뭐 사람들이 망치로 두드려 패기 전에는 그 깨지지도 않아요. 그러나 이제 낙숫물 밑에 이제 돌이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돌이 이제 쪼개지죠. 낙숫물 떨어지는 거에 서 자, 그렇게 깎이고 다듬고 할수록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런 돌도 있어요. 하여튼, 오늘 길가에 이제 작은 돌이 이제 옆에 보이면, 뭐 여러 가지를, 의미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솔직한 얘기가 요즘은 돌 보기가 쉽지 않아요. 참 보고, 그거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. 음, 그래서 이제, 지난날, 요즘은 이제, 데몬스트레이션, 데모 시위 현장에서 이제 돌이 이제 난무하지 않는데, 저희들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돌을 많이 던지면서 시위를 했어요. 근데 돌을 뭐 이제 공사장에서 공사하려고 갖다 놓은 거다가 다 던진다든가.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돌이 없으면 이제 보도블록을 깨갖고 또 던지고. 참, 정말 참, 알 수 없는 게 인간사입니다.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거에 관해서. 오늘은 뭐 돌의 날이니까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하기로 하고요. 자, 하여튼,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. 정말 그 고난의 밭을 갈아야지 사람이 단단해져요. 음, 그 단단해진다는 것은 돌같이 된다는 얘기죠. 돌같이 뭐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돌같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한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7월 13일 돌의 날이었습니다. 글쎄요, 돌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보면은 그 돌, 길가에 발에 차 있는 게 돌인데 뭐 돌이 무슨 생각을 할까? 돌 같은 인간, 돌대가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돌이 갖는 의미는 사실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돌이라는 것을 오늘 그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돌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예,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